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네, 모두 크리스마스 다 잘 보내셨나요? 네, 크리스마스 마치고 다시 저희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제가 글로는 미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글을 작성을 해두긴 했지만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2025년부터 6년 오라클로 드러난 AI 버블의 진짜 얼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그래서 엔비디아만큼 중요한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오라클이. 물론 지금 뭐 구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라클에 대한 우리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한번 우리가 쭉 훑으면서 AI 버블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가 버블인가 그리고 시스템 전환의 신호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화려한 주식 말고 그러니까 AI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AI 서비스들의 되게 화려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인프라에 좀 집중을 해서 인프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 AI의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화려한 주식이 아니라 숫자, 즉 실적으로 먼저 반응하는 기업들을 살펴보자. 그거를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주석을 달면서 살펴볼게요. 자, 왜 하필 오라클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바로 AI의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화려함이 없고, 그리고 시스템에 숫자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 미국 증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먼저 AI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시선은 엔비디아나 빅테크 또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빅테크 소비자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AI 관련돼서 지금 소비자 서비스가 별로 안 나와서 AI가 성장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뀔 때 가장 먼저 숫자로 반응하는 기업은 따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오라클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AI로 인해서 흥분하고 있을 때 이런 시스템 기업들, 즉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은 조용히 계약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 소비자 고객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굉장히 대규모의 기업 고객들을 쌓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2025년 미국 증시의 진짜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구조적 강세가 있었고, 두 번째로 소비 둔화가 있었고, 세 번째로 카펙스가 재가속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강세지만 내부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요. 먼저 내부적인 요소를 살펴보면은 미국의 내부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소비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었죠. 근데 금리가 그나마 조금 하락되면서 그나마 여유가 있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고금리가 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실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이건 앞으로도 더 심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을 끌어올린 건 AI 중심 자본 지출입니다. 네. 그래서 AI 중심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람들이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지출일 것 같아요. 그래서 AI로 인해서 돈은 벌지 못하고 지출만 돈을 많이 쓰는 것만 이제 벌어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AI가 버블이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에서 버블, 버블로 이어지는 거예요. 버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AI가 또 위험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투자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고정비 투자다. 네. AI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고정비 투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은 만들었다가 뭐 부셨다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공장 형태의 어떤 그런 고정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I 투자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그냥 일반 단순히 우리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같은 서비스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고정비, 인프라, 그리고 시스템 이전입니다. 기존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보면 AI 맞춤형으로 다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앱 하나 추가하는 그런 스마트폰에서 그냥 앱을 하나 까는 형태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시스템 전체를 갈아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가 가장 잘하는 게 수직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수직 통합이 왜 어렵냐? 기존 시스템들은 수직 통합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들은 이런 수직 통합을 애초에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기차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느렸죠, 테슬라도. 그리고 가격도 처음에 나왔을 때 전기차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신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기차가 개발이 늦게 되냐, 뭐 이러면서 테슬라가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도 많이 했었죠. 물론 지금은 그 수직 통합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됐기 때문에 지금 과정은 굉장히 독보적이면서도 빠릅니다. 그래서 AI의 진짜 수혜는 이 시스템 기업인데 바로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기업 대 기업으로 더 많은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이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라클이 그럼 다시 왜 중심에 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라클은 오랫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기업 대 기업으로 일을 많이 해왔어요. 프로젝트도 많이 해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 미션 크리티컬. 그러니까 미션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거고. 세 번째, 이 락인 구조가 오라클은 정말 엄청납니다.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많이 쌓아왔고, 수십 년 동안 고객사의 데이터, 고객사와의 계약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라클의 핵심 자산을 살펴보면은 금융, 의료, 공공 데이터. 이 공공 데이터 하면은 공공 데이터, 그러니까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가 다 함께 있다. 사실 의료 데이터 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도 의료 관련돼서는 의료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건드리기 어려운 데이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특히나 미국처럼 어떻게 보면 의료 시장이, 의료법이 더 어렵고 의료 시장이 넓은 상황에서는 이 의료 데이터를 얻기라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오라클은 그걸 갖고 있다. 특히나 공공 데이터, 그러니까 국가와의 연결성,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자본 집약적인 국가의 데이터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4시간 멈추면 안 되는 이 워크로드 시스템을 오라클은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전환 비용, 그러니까 고객사가 한번 딱 오라클에 계약을 하면은 쉽게 나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클이랑 한 번 계약을 맺으면은 어떻게 보면 몇 년, 몇십 년 동안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GPU 성능으로만은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AI는 우리가 단순히 빠른 칩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안 멈추는 시스템,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동작하는 이 시스템 필요한데 오라클은 그 시스템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실적보다 그럼 중요한 숫자. 그러니까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실적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RPO와 백로그 그리고 계약 구조입니다. RPO라고 하면은 잔여 계약 가치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계약을 얼마나 많이 맺었냐 그리고 이전부터 얼마나 맺어왔고 앞으로는 계약을 또 얼마만큼 맺어왔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매출이 얼마냐 이익이 얼마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오라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순히 매출 성장률이 아니라 잔여 계약 가치. 그러니까 계약이 얼마나 많이 맺어져 있냐. 그리고 클라우드의 백로그.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데이터입니다. 이 백로그라고 하면은 고객들의 데이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다룰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전형적인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거 아까 시스템을 이전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이동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라클은 아까 수직 통합 같은 그런 시스템 전환 같은 것들의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딱 마주쳤을 때 금방금방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래를 약속한다 이런 성과보다도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속된 비용, 그러니까 잔여 계약, 그러니까 고객들과의 계약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데이터도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단순히 그래서 우리 미래 비전 이렇습니다.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비전만 외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계약이나 그다음 데이터로 말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라클이 보여주는 느린 AI.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리드 타임, 그리고 본계약, 그리고 변동성 감소입니다. 그래서 AI, 자, 리드 타임은 어떻게 보면 AI가 딱 붙었을 때 AI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속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AI 도입은 빠를 수 있는데, 기업 시스템에 실제로 붙이는 속도는 사실 조금 느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챗GPT 같은 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고객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특정 기업 전체에 붙이는 속도는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이죠. 보안도 있고, 그리고 팀마다 특징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숫자로 드러나는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이 계약이 매출 인식까지 딱 이렇게 넘어가는 이 리드 타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매출로 딱 이전되는 그 속도는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 자체는 높지만 분기로 잘라 봤을 때 변동성은 낮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팔란티어처럼 성장률도 높고 분기별 변동성도 매출 변동성도 엄청나게 높고 이거랑은 약간 다른 형태의 느린 AI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전력 관련된 그런 하드웨어 쪽도 좀 강력하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수 이렇게 한 명 한 명보다는 계약 규모 자체를 좀 확대해가는 형태로 오라클은 지금 어떻게 보면 AI 시장에서 느린 AI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파일럿 사업, 그러니까 시작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기에서 본계약으로 진입하는 구간의 계약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25년에는 오라클이 이런 파일럿 계약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26년에는 본계약에 진입되는 그런 계약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에 진짜 질문이 바뀝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구조, 세 번째는 시험대입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5년까지의 투자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라클도 이 인프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죠. 비용을 많이 쏟았고, 지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26년에 비용과 수익으로 동시에 드러나야 되는 게 오라클의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질문이 변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AI를 하냐, 이게 아니라 AI를 붙이고도 수익을 남기고 있냐, 이렇게 우리가 26년에는 오라클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대에 오르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오라클이 있고, 그 다음 SAP, 이 기업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엔비디아도 시험대에 오를 거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팔란티오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2026년에는 이 비용과 수익을 제대로 남기는지 좀 점점 이렇게 더 꼼꼼하게 투자자들한테 이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네.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AI 버블 논쟁 절반만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버블 구간, 그리고 두 번째는 비버블 구간, 버블이 아닌 구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버블과 비버블
지불 구간 간에 구분을 하는 거에 좀 중요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버블이 가능한 영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매출이 없는 AI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GPU 수요가 좀 과대 포장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잘 안 나고 있는데도 GPU를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GPU를 계속해서 땡겨 오는 거죠. 근데 매출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로 인해서 버블이 좀 가능한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로 버블이 아닌 영역을 살펴보면은 바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기업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이렇게 협업을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 세 번째로는 전력이나 스토리지, 이건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안을 위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버블이 아닌 구간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오라클이 이 버블이 아닌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나, 그러니까 인프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력이나 스토리지, 보안,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엔터프라이즈, 기업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이런 기업 간의 계약을 위해서 오라클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이 드러내는 시장의 착각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성장에 대한 환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용 통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영, 경영에 대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착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AI는 고성장이고 이러면은 AI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AI는 성장도 만들고 비용도 키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이 막 GPU를 필요 없는데 막 쏟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이 좀 아까 제가 수직 통합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는 기업에게는 이런 GPU나 AI 이런 어떻게 보면 핫한 키워드들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 가능한 기업만 이 AI를 통해서 이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거에 따른 인재도 필요할 거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도 필요할 거고, GPU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할 거예요.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근데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그걸 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과 2026년에는 기술력, 이 AI를 만드는 기술력 자체보다도 경영력이 좀 더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6년에도 그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즉, CEO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장기 투자자가 얻어야 될 메시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바로 느린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깊은 전환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책임의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은 단순히 화려한 미래를 팔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장은 생각보다 느리게, 그러나 훨씬 깊게 바뀐다. 깊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살고 있던 세상보다도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삶을 만들어줄 거라는 거죠. AI가. 단순히 우리가 스마트폰 앱 쓰고 이런 상황보다 더 깊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기대의 시장. 그러니까 2024년과 25년에는 사람들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GPU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다. 엔비디아 어떻게 바뀔 거다. 근데 여기에서 책임을 제대로 지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책임을 제대로 지고 미국이란 국가도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도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의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단순히 기업의 역할보다도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투자 명언으로 또 마무리를 해보면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시스템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시스템은 국가도 포함되고 정치도 포함되고 기업도 포함되고 산업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포괄하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꼭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공부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출처는 제가 오라클 연간 분기 실적 발표 자료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미국 주요 빅테크 카펙스 트렌드 공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시장 리포트도 살펴봤고, 24년, 25년 미국 기업 투자 구조 분석, 변화에 대한 분석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더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제가 오라클 관련돼서 글을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핵심 부분만 함께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건 유료 버전이긴 한데 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바로 초대형 엔터프라이즈 데이터가 오라클의 강점 중에 하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금융, 의료, 공공 영역의 락인 시스템이 오라클에겐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또 살펴보면은, 자, 오라클과 다른 미국 빅테크의 AI 포지션 비교를 해볼게요. 자, AI 포지션을 살펴보면은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와 DB의 강점이 있고, 그리고 수익 인식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경기 방어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기가 흔들려도 오라클은 경기에 의해서 뭐 흔들리거나 그런 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2026년 리스크가 카펙스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라클이 25년도에 투자했던 게 26년도에 제대로 매출이나 이익으로 반영될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고요. 증시에서의 역할은 체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오라클은 경기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오라클이 하락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조금 지금 조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무료로 게시하고 있는 이 콘텐츠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창에다 같이 남겨 놓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기업 구조를 바꾸고 앞으로는 이 AI가 기술 발전을 넘어서서 기업 구조를 바꾸고 그리고 산업의 유효 경쟁성을 재편하는 거 그리고 경제의 생산성 경로까지 바꾸는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업으로 이렇게 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나 뭐 테슬라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개개인 기업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국가와 전체적인 산업 그리고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우리가 함께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오라클을 기준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AI 버블에 대한 얘기를 함께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AI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영상을 복귀해보면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그리고 내가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할지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그 부분도 제가 콘텐츠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니 버핏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